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한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이렇게 덥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빙수 생각이 나는데 빙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먹거리 물가가 참 많이 올랐잖아요. 빙수 가격도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호텔 업계가 15만 원에 육박하는 빙수를 내놓으면서 프리미엄 소비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표로 준비해봤거든요. 인터컨티넨탈은 올해 15만 원짜리 빙수를 새로 내놨습니다. 와. 가장 비싼 빙수로 등극을 했고요. 네. 포시즌즈 빙수는 작년보다 18% 이상 가격이 올랐고 시그니엘, 신라, 롯데호텔도 10만 원이 넘는 빙수를 내놓으며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호텔들은 고급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사하니까 이 같은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텔 빙수가 정말 특별한 소수를 위한 사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매년 오르는 빙수값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에게는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네, 이렇게 비싼 빙수도 있는 반면에 또 최근 카페들이 4,000원 안팎의 가성비 빙수를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빙수 전문점 가면 양도 많고 그다음에 또 1인분으로 먹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대세가 된 게 바로 컵빙수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가 내놓은 컵빙수는 4,000원대 가격으로 가성비 빙수로 통하면서 분당 28개씩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문이 밀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는 알바생 눈물까지 섞여서 짜다 이런 밈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살펴보셔야 할게요. 이게 매장에 직접 가서 사 먹는 가격이고요. 배달로 시키면 일부 가맹점에 따라서 배달료 포함 최대 9,0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자 일부 매장에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가격 잘 살펴보고 드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코노미 좁아진다인데 비행기 좌석 얘기인 것 같아요. 더 좁아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코노미석을 포함해서요. 대한항공이 전체 좌석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이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주력 기종 11대의 이코노미 좌석을 343 배열로 개조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한번 보실게요. 기존에는 이코노미석이 333 배열이거든요. 이걸 말씀드린 343 배열로 바꾸면 여객기 한 대당 최대 37석까지 공급석을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좌석 좌우 간격이 약 1인치, 2.6cm가량 줄게 되고요. 승객 1인당 공간이 좁아져서 비좁은 좌석에서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겠죠. 네. 승객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성만 늘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항공 측은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코노미 좌석 배치 변경 말고도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또 신설할 예정이어서 이 또한 소비자 편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대한항공은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지난해 12월에 국내선 항공편에서 이제 공간이 넓은 일반석을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받고 배정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다가 철회한 바가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자마자 가격부터 꼼수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어나니까 바로 철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에는요.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고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를 더 많이 소진하도록 하겠다. 이런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놨다가 비판이 커지자 이를 백지화한 전력도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오늘까지였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짜를 놨습니다. 예.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건데요.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식욕을 억제해서 체중을 줄여준다는 위고비, 이게 부작용도 만만치 않나 봐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위고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을 했고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 약으로 14kg이나 뺐다고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위고비로 살 뺐다는 연예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최근 단연새 부작용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식약처에 접수된
이상 사례는 143건이었고요. 성별로는 여성이 9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상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속 울렁거림이었고요. 구토와 설사, 두통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고비는 비만 치료용 주사제지만 미용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경우가 적잖은데요. 약을 처방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슈퍼 개미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던가요? 네, 이 슈퍼개미가 이제 30억 원의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증권회사가 지난달 슈퍼개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을까 이걸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내 순매수로는 신한지주, 삼성전자, 센트리온 순이었고 SK하이닉스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순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종목도 보면요. ETF를 중심으로 많이 사들였거든요. 예. 순매수 1위를 기록한 ETF는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등을 모두 포함해 대형주에만 골고루 투자하는 ETF거든요. 안전을 택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순매도로는 엔비디아, 아이온큐, 테슬라를 많이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도 대선 직후에는 대체로 주식이 올랐지만 뒷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 기업의 하반기 이익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재밌는 경제 얘기 지금까지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